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에던 피오리의 신체 설계자라는 책으로 생체공학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직 재생을 통한 신체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 근래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가 많았잖아요. 뭘 했길래 벌써 4차야? 1차 산업혁명은 뭐 전기기관, 석탄, 공장 같은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이 석유화학, 뭐 전화나 무선통신, 전기, 그다음에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것이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니까 4차 맞네. 보통 1900년을 전후로 한 이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창출되었고 대체적으로 거기서 크게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보통 인공지능, 뭐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바로 바이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개량하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로불사, 자동차 타이어 갈듯이 우리의 이제 신체 장기를 갈아 끼우거나 뭐 더 나은 신체적인 능력, 더 뛰어난 지적 능력, 뭐 창의성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이 제일 크잖아요. 다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 며칠 모 제약회사에서 만든 신약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집중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역시 바이오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 평균이 너무 낮거나 제로예요. 물론 끝없는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포 재생 기술들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 가능성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몇 생물종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쉽게 재생시킵니다. 도롱뇽은 뒷다리와 앞다리, 심지어 눈까지 다시 자라고요. 랍스터는 집게발이 다시 자랍니다. 플라나리아는 뇌가 새로 자라기도 한다는데요. 심지어 그 기억까지 재생된다고 합니다.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인 볼테르는 달팽이의 머리를 자르고 그게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본 후에 앞을 못 보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인간이 조만간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친구야, 니도 곧 볼 수 있을 끼다. 암 중에 기형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라토마라고도 하거든요. 이 테라토라는 게 그리스어로 괴물이라는 뜻이고요. 마는 종양이란 뜻이라서 말 그대로 괴물암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양한 유형의 세포와 조직이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서 자라는 종양입니다. 종양은 대부분 한 유형의 세포만 들어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거죠. 뼈조각, 근섬유, 연골, 털뭉치, 이빨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가지고 커다랗고 무서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기를 권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속에 이빨이 들어있는 종양이 심장 근육처럼 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라고 했는데요. 그냥 글로 이해하고 상상하는 게 나아요. 저 이거 영상 자료 만든다고 이미지 검색해보고 후회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형종이라는 것이 우리 세포 어딘가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무제한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증거로 일찍부터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스티븐 베딜락이라는 수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에요. 동물 병리학 박사였습니다. 1987년에 이 베딜락 박사가 아주 획기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로키라는 개의 대동맥을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제일 비슷하게 생긴 신체 조직인 소장을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뭐 이 개가 로키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끝낸 후에 베딜락 박사가 아마 걔가 하루도 못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걔가 막 밥 달라고 막 꼬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견뎠구나. 그러면 며칠 지나면 죽겠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걔가 안 죽는 거야. 살아있어. 어떻게 된 걸까? 베딜락 박사가 6개월 후에 마침내 이제 수술 자리를 째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식한 소장 조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식한 부위를 이제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봤다가 완전 놀래 자빠졌어요. 소장 조직이었고 그 자리에 대동맥이 다시 자라나 있는 거예요. 이 로키라는 개는 그 이후로도 8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베딜락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개의 소장 조직을 개의 대동맥에 접합해봤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려고요. 근데 안 일어났어.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의 소장을 개에게 이식했어요. 헐, 그런데도 이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돼지 소장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돼지 소장은 도살장에서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씨름 재료로 딱이었거든요. 그런데 돼지 소장을 이식해도 살았어요. 이거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는 개의 아킬레스건을 일부 떼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돼지 소장을 이식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딜락 박사는 나중에 이게 세포외 기질이라는 것이 가진 재생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포외 기질은 세포와 세포를 결합해주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뭐 콜라겐, 라미닌, 피브로넥틴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물의 신체 구조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또 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베딜락은 이 세포의 기질이 우리 몸속에서 줄기세포를 불러 모아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몸의 어떤 조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미분화된 세포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친 부위를 땜질하고 조직을 건설하는 일꾼부대 같은 것이죠. 줄기세포는 1960년대에 맥컬로카 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뭐 도마뱀이나 랍스터 같은 것들이 몸의 일부를 재생하는 것이나 뭐 기형종 테라토마 같은 것이 자라나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인 에르난데스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에 이라크 서부 공군기지에서 그 포탄에 맞아서 허벅지가 다 날아갔어요. 옆에 같이 있던 동료는 죽었고요. 에르난데스 병장이 이제 처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자기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치킨, 닭다리 뜯어먹고 남은 것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어 있었더래요. 허벅지 근육의 90%가 찢어지고 다리 근력의 절반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다리 자르라고 했죠. 근데 에르난데스 병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등에 있는 이제 근육을 떼내 가지고 허벅지에다가 갖다 붙였다고 해요. 수술한 지 3년이 흘렀는데도 절룩거리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의사들은 나중에 또 안 되겠다, 다시 다리 자르자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이 병장이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희한한 것을 봤어요. 그 리 스피백이라는 할아버지의 얘기였는데요. 바로 이 할아버지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죠. 그런데 하루는 모형 비행기에 그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손가락 끝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탁 잘렸어요. 그런데 그 잘린 끄트머리를 못 찾은 채로 병원에 갔어. 찾아야지 이렇게 손가락을 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상처를 이렇게 소독하고 그 허벅지에서 피부를 좀 떼내가지고 이제 봉합해가지고 붕대로 감아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동생이 외과 의사였어.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그 동생이 글쎄 그 도룡뇽의 재생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생 이름이 앨런 스피백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그 이제 개 대동맥 실험을 했던 베딜락 박사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돼지 방광을 갈아서 만든 그 마법의 가루를 보내줄 테니까 손가락 그 봉합하지 말고 가루를 계속 뿌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발끈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봉합 안 하면 틀림없이 감염될 것이라고. 도롱뇽 같이 재생 능력이 있는 일부 동물들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신체에 큰 손상을 입으면 재생하지 않고 바로 흉터가 생기면서 영구적인 상실로 가죠. 그게 이제 뭐 과다출혈이나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지금은 항생제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감염되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흉터 반응이라는 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제 동물이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법의 가루를 뿌린다고 하니까 담당 의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자라났어. 손톱까지. 그리고 그 다시 자라난 손가락에 있는 손톱만 유난히 빨리 그 자라나서 되게 자주 깎아야 된다고 하네요. 에르난데스 병장이 텔레비에서 이걸 딱 보고 생각했죠. 저거다, 저거. 그래서 그 허벅지에다가 돼지 방광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다시 자라났어요. 6개월 만에 근력이 수술 전에 10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걷고 자전거도 타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재생 과정에서 재활훈련,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재활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나사에서 우주정거장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재생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이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작용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그 반대로 무중력 상태에서는 세포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오랫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체류한 우주 비행사들의 뼈나 근육, 연골 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로봇 다리를 단 과학자 영상에서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인 마이오스타틴도 그 줄기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누워만 있어도 근육맨으로 만들어주는 IGF-1이라는 이 인자도 반대로 이제 그 줄기세포 활동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는 자기가 무슨 조직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주변 환경에서 이제 어떤 단서를 찾는다고 합니다. 주입되는 영양소라든지 느껴지는 전기 충격의 강도라든지 또 투입되는 산소량이라든지 경험하는 운동 같은 것에 따라서요. 만약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현재 줄기세포로 장기의 조직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목표는 아예 장기 전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심장이나 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바이오돔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절단한 사람이 그 바이오돔을 끼우면은 팔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그 볼테르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도 신체 설계자라는 책으로 생체공학 혁명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